안녕하세요. 운중고등학교 과학동아리 에스키모스입니다. 저희는 오늘 천연 가습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천연 가습기를 만들기 전에 먼저 가습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습기는 실내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자기기로 건조한 실내 공기를 조정하여 쾌적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초음파식 가습기, 가열식 가습기, 복합식 가습기, 기화식 가습기 등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 전자기기입니다. 가습기 시장은 2016년 70만 대에서 지난해 127만 대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직후 가습기 판매량이 80만 대 수준에서 40만 대로 급감했다지만 이후 세척이 손쉬운 제품 등이 출시되며 점차 회복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가습기는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가습기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려는 걸까요? 그 정답은 바로 습도가 인간의 신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체는 5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수분은 인체의 모든 작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즉, 습도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수분의 양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수분을 중요시하는 인체의 건강에 있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습도가 너무 높다면 몸에 곰팡이균 등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어 건강에 이롭지 못하고, 겨울철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등에 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 습도를 25%에서 50% 유지하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습도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습기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가습기가 전자기기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데,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는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으로 만드는 전기의 비율이 1위로 전기를 만드는데 수많은 화석연료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란 지구상에 서식했던 유기체의 잔조물로 인해서 생성된 에너지인 자원으로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을 지칭합니다. 이런 화석연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어째서 화석연료에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화석연료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인간이 대기 중에 방출하는 온실가스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온난화에 주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바다와 지표 부근 공기의 기온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 해수면 상승 등 많은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동식물 멸종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 미세먼지를 형성하여 대기오염이 발생되며 산성비의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화석연료를 채굴, 처리해서 수송하는 과정에서 숲과 산이 파괴되며 저장을 위해 토지를 개발하게 되므로 토양오염이 발생합니다. 이 밖에도 굴착, 화쇄, 채취, 공장에서 오염수가 강, 호수, 개울로 흘러들어가 수질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습기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가습기 이야기로 넘어와 흥미를 일으킬 만한 간단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앞서 서두에 말했듯이 2011년 살균제 사태 직후 가습기 판매량은
80만 대 수준에서 40만 대로 급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데요. 여기서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내부에 있는 균을 없애기 위한 세척용 살균제입니다. 가습기는 액체를 기체로 바꾸어 날려보내는 물건인데 살균제, 즉 균을 죽일 만큼 독성이 있는 물질인 살균제도 액체인지라 그것이 가습기를 타고 퍼져나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 질환과 폐 이외 질환과 전신 질환에 걸린 사건입니다. 2020년 7월 17일 기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집계에 의하면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자는 6,817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553명입니다. 파악되지 않은 사망 피해자는 1.4만 명으로 추산되며 건강 피해 경험자는 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당초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알려져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습니다. 가습기에 대한 사건에 대해 들으니 가습기에 대한 흥미가 조금 더 돋우지 않았나요? 다음으로 가습기의 원리와 장점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음파 진동식이 있습니다. 초음파로 물을 진동시켜 잘게 쪼갠 물방울을 뽑는 방식,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분무량이 풍부하고 조용하며 전기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얀 분무를 내뿜는데 이것의 정체는 물이 기화한 수증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물방울이 포함된 공기, 쉽게 말해서 안개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급 가습기는 이 방식과 다른 방식을 겸하기도 하며 가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안개에 포함된 비만이 급속히 증발하며 수분을 방출, 공기 습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초음파 진동식 가습기의 가습 원리입니다. 그런데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방출되기 때문에 물속에 포함된 각종 불순물도 함께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가습기 내부가 세균으로 오염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세균 분무기가 되어버립니다. 단점은 물속에 용해되어 있던 석회 성분이 이 정전기를 띠는 가전제품에 들러붙어 백분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전 브라운관 TV에 화면에 많이 생겼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전자제품의 내부 회로에도 침착되기 때문에 지금도 온갖 가전제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세균, 무기물 등의 이물질 분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열식이 있습니다. 전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물을 끓이기 때문에 살균이 당연히 되고 따뜻한 가습이 되며 물속에 녹아있는 광물질은 공기로 방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인위적인 가습 방식 중에서는 가장 부작용이 적은 편이고 초음파식에 비해 절대적 안정성을 보장하므로 고급 가습기에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난방 효율도 높여주므로 습도가 낮은 대한민국의 겨울 날씨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에너지가 다른 방식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들므로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물의 비열은 공기의 비열의 4배입니다. 또한 증기 입구에 가까이 가면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어린이나 애완동물에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습량의 조절이 어렵고 반응이 느리며 부글부글 끓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집안에 난로를 두고 난방을 하는 주택이라면 그 위에 큰 물주전자 하나를 올려놓으면 가열식 가습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증발식 기화식입니다. 물을 적신 매체에 팬으로 바람을 불어주거나 팬 없이 자연 증발시키는 방식입니다. 물속의 불순물, 세균이 공기 중으로 나가지 않으며 자연적으로 습도를 올리는 방법이라 가장 쾌적합니다. 또 상대 습도가 올라갈수록 자연 증발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오래 켜두어도 과가습되어 눅눅해지는 일이 없고 석회가루가 생기지 않습니다. 팬이 없는 증발식은 당연히 가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런데 팬이 달린 기화식 가습기의 경우도 가습 속도가 느리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으나 실험 결과 다른 가습기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화식 가습기는 미세한 물 분자가 공간으로 넓고 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가습기 가까이에선 느리게 가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넓은 공간을 고르게 가습하는 광역 가습이 가능한 특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 증기로 가습하기 때문에 습기가 공기 중에 잘 퍼져서 넓은 공간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끓인 물을 분사해 겨울에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으며 세균 감염 위험도 없습니다. 가습기가 없거나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실내 습도를 높이고 싶으면 방 안에 빨래를 널어 놓거나 주전자 등으로 물을 끓여 놓아주면 됩니다. 저희가 만든 이 가습기의 원리도 젖은 빨래와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젖은 빨래는 다 마르면 오히려 주변 습기를 흡수하는 역효과가 있지만 저희가 만든 가습기는 물을 그때그때 넣어주면 역효과가 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펠트질을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혀진 펠트질을 2cm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잘라진 펠트질을 돌돌 말아 고무줄로 고정시킵니다. 또 다른 펠트질을 반으로 접어 마찬가지로 2cm로 잘라줍니다. 잘라진 펠트질 위에 고무줄로 묶어둔 펠트질을 두어 돌돌 말아 고무줄로 고정시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꽃 모양의 펠트질을 물이 담긴 컵에 담가 마무리해줍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 리우 환경연합, 교토 의정서를 맺어 탄소 배출권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등
국제적 차원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개인인 우리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전등, 소등, 일회용품 줄이기처럼 우리들의 주위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천연 가습기를 만드는 방법과 가습기에 대한 원리와 가습기를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며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중고등학교 에스키모스 동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